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파입니다. 한참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컨텐츠도 마땅치가 않았고, 좀 바쁘게 지내기도 했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 댁이 수해를 입어가지고, 수해를 복구하느라고 또 한동안 또 시간을 보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에 그 우승택님 유튜브 영상에 뭐 제 거 소스들이 조금 소개가 되면서 뭐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로 유입되신 분들 댓글도 남겨주셨고, 기존에 이제 제 영상 즐겨 봐주시던 분들도 이제 댓글로 이제 막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계속 찾아뵙지 못해가지고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가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하더라도, 이제 파이가 빛을 보는 그날까지 어쨌든 저도 파이오니어로서 계속 이제 채굴하고, 뭐 이제 중요한 이슈들이 있을 때 뭐 기회에 따라서 영상을 만들게 될 거고, 이렇게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때까지 이렇게 같이 좀 연을 이어가서 나중에 같이 즐거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생존 신고와 함께, 그리고 댓글에 달렸던 질문들 중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조금 하고, 그리고 24년도 내년도가 기대되는 이유가 또 있어서 그거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시간도 많지 않고 해갖고 자료가 조금 여러분 보시기에 조금 성의가 없다라고 느껴지시게끔 준비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이야기로서 쭉 풀어나갈 테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올리지 않는 동안 뭐 몇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이제 미국이 신용 등급이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강등이 되었죠. 지난번에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뭐 이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아마 비슷한 수순을 밟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 부분 같고요. 그리고 리플이 한번 저기 재판 결과 때문에 한번 빵 터졌죠. 스텔라 덩달아 가지고 한번 빵 같이 터졌고요. 그런 일이 있었고, 최근에 하와이에 이제 화재가 크게 나가지고 엄청난 재산 피해와 함께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타들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음모론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커뮤니티, 뭐 카페나 블로그 또는 뭐 그런 커뮤니티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그 하와이 피해 주민들이 직접 촬영한 그 불이 나는 장면, 그러니까 그 DW라고 해가지고 다이렉트 에너지 웨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레이저 공격 무기인데, 그 하와이에 거주하는 피해 주민이 그 촬영한 영상을 보면 이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화재가 아닙니다. 막 이렇게 레이저가 하늘에서 쭉 내려오면서 이제 그 주거 단지에 이 집들을 쫙 태우면서 지나가는 영상이 이제 찍힌 것들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또 심슨에도 나왔었습니다. 찾아보면 이거 나오는데 심슨에도 나왔었고, 책으로도 이제 하와이에 화재가 일어나서 뭐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이 이 화재가 있기 전에 그 책으로도 나온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요즘 조금 이제 구설수가 있는 게 오프라 윈프리가 어떤 이제 TV 프로그램인가 어떤 리포터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이게 불이 난 지역, 하와이 지역 내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자기 의사를 밝히는 발언이 이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예측컨대 하와이 특정 지역을 이제 뭐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싶은 산타들의 의도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요 하와이 화재는 자연 발생적인 화재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영상을 이렇게 서치하시다가 찾아보게 되시면 이거는 아주 인위적이고 이렇게 의도가 있는 화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미국의 그 국경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이제 미입국자들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내용들도 제가 소개했었던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에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됐던 내용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입국자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들. 근데 지금 이제 뉴스로도 간간히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프랑스에 대규모 시위가 있었죠. 그래갖고 프랑스를 넘어서 인근의 유럽 지역까지 번질 위험이 생길 만큼 큰 시위였는데, 이 시위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이제 경찰이 쏜 총에 어떤 소년이 죽었죠. 그러니까 북아프리카계 소년이었던 것 같은데, 경찰이 쏜 총에 그 소년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시위가 일어났는데, 넷플릭스에 있는 아테나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약간 무서울 만큼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잘 안 두면 모르지만 산타들은 계속해서 자기 일들을 해나가고 있고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채굴하고 있는 파이나 이 진행되고 있는 CBDC의 흐름,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일을 여전히 해나가고 있고, 뭐 이제 사람들의 문화나 그러니까 어떤 이 기후, 여러분들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사실 기후 위기도 이 산타들의 작품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산타들은 여전히 ING 중입니다.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아주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일이 많고 화가 나는 일들도 많지만, 뭐 이렇게 뭐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사인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신 것 중에 이제 리플의 그 유대계 금융 자본이 대거 투입된 정황이 보인다. 그러면은 이 산타가 진짜 밀고 있는 코인이 리플이냐 파이냐 뭐 이런 질문을 올리신 분이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제 그러니까 산타들의 상징물 중에 그 프리메이슨이 모이는 회당 바닥 라찌라고 했던 그 기억나시죠? 검정색 흰색 바둑판, 검정색 흰색 타일 이렇게 돼 갖고 바둑판 됐던 거, 그게 그 음양의 조화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게 동양 버전이 태극 문양, 그렇죠? 태극 문양의 중앙에 이렇게 물결 표시돼서 검정색 흰색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음양의 조화는 결국 또 이제 점성학이랑 연결이 되는데, 얘네가 이 음양의 조화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이 우주가 돌아가는 자연의 섭리라고 받아들이고 있고, 본인들이 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 음양의 조화를 굉장히 이용을 하는 면모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얘네들은 그러니까 독과점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다 장악을 하는데 두 개로 나누어서 편성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전 세계 국가들의 이제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그 반대는 사회주의 시스템을 두 개를 다 만들어 놓고 이 두 가지를 다 장악을 합니다. 민주주의, 전체주의, 어떤 것을 특정 국가가 어떤 것을 택하든 얘네들은 그것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컨트롤이 가능한 건데, 왜냐하면 이 두 개를 다 열어놓는 것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반대 세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뭐 여당, 야당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정치권에 있는 것들도. 그러니까 전체주의만 있으면 걔네들이 통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주의가 편할 것 같잖아요.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체주의만 만들어 놓으면 그 전체주의에 반하는 마음이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반대되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두 가지를 다 만들어 놓고 두 가지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수단들을 이제 갖추어 놓으면 이것에 반대하는 애들은 이쪽에 붙을 거고 이쪽에 반대하는 애들은 이쪽에 붙을 거니까 어쨌든 자기들 손아귀에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을 해나가는 면모들을 많은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적인 영역의 CBDC의 이 네트워크망을 제공하는 이 리플과 스텔라의 프로젝트와 파이가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 부분에 리플 스텔라 만들어서 CBDC 돌리고 분명히 그러니까 이미 이 CBDC의 법안에 반대하는 정치인이나 많은 움직임들이 벌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제의 도구가 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중에 전체주의에 해당 이게 대응이 될 수 있겠죠. 리플 스텔라의 CBDC가. 그러면은 이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뭔가 튀어나와 가지고 뭔가 더욱더 이 통제권을 벗어나고 자율적이고 그들에게 이제 주체성이 제공될 수 있는 통화 시스템을 만들거나 그쪽을 지향하는 세력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 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대계 금융 자본들이 리플에 들어가 있다라는 흔적들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두 개 다 걔네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세계 이제 많은 국가들이 전체주의보다는 민주주의를 택하게 되고 민주주의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어떤 결과치를 봤을 때 이 통화적인 측면도 결국은 CBDC보다는 파이 쪽에 무게가 실릴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CBDC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리플 스텔라 그리고 이 파이를 보는 관점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질문이 있었던 게 이제 드라마나 예능이나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왜 보여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산타들이 자기네들이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왜 미리 막 이렇게 보여주냐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음모론을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는 내용이기도 한데 세 가지 정도로는 아닙니다. 어떻다가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이 세 가지 정도의 이유일 것이다 정도로 추측하는 내용이, 첫 번째는 이 카르마, 업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본인들의 그 업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할 건데 나는 미리 알려줬다 하면서 자기의 죄책감을 더는 거죠. 카르마를 없애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한 가지 어떤 주장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예측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전에 없던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막 산불이 여기저기 많이 나고 9.11 테러처럼 막 건물에 비행기가 갖다 박고 막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면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일이야라는 잠재의식이 사람들에게 생겨서 그러니까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예측 프로그래밍을 설명하는 이제 설명인데 어쨌든 사람들이 큰 거부감 없이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일들을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미리 보여준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주장이고 세 번째는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알려줘도 어쩔 수 없잖아. 이거는 이제 이렇게 농락하는 거죠. 너네는 이런 걸 통해서 알려줘도 우리가 하려는 일을 막을 수 없고 정해진 운명처럼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게 농락하는 그런 세 가지 정도의 주장들이 있는데 뭐가 맞는지는 산타들만 알겠죠. 네,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까 제목에 보면 이 24년 내년도에 희망회로를 돌려보자고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슬라이드를 준비한 게 없어서 이렇게 생각나는 걸 조금 적으면서 제가 그동안에 이제 영상 업로드하면서 이 음파 개인에 대한 개인적인 내용들은 말씀드린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저의 지인들도 제 영상들을 볼 거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크리스찬이거든요. 크리스찬인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점성학이나 사주, 명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터부시 여겨집니다. 그게 성경적으로도 맞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산타들의 내용들을 알면서 제가 점성학을 접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점 보러 간 적도 없고 뭐 타로니 뭐니 어쨌든 그런 것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평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 산타의 존재를 알고 얘네들을 파다 보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제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의 어떤 플랜을 짜는데 굉장히 큰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이 점성학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점성학 컨텐츠를 다루는 게 사실은 부담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점성학이나 이런 것들을 다룬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가치관이나 어떤 신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인데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심리학을 전공을 했고 이제 중독자분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그리고 도박 중독이신 분들을 치료하는 세팅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영역에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도박 중독 영역에서 일을 할 때도 이제 막 도박으로 이제 돈 많이 잃으신 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저는 도박도 해본 적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또 그런 거 안 좋은 거 기독교 아니어도 이제 도박은 좀 위험한 걸로 이제 인식이 돼 있지만 근데 이제 제가 상담을 해야 되는 분들은 이제 5만 가지 도박을 다 가지고 오는데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또 제가 그런 거 못 참거든요. 그래서 저도 웬만한 도박은 다 해봤습니다. 이제 공부 차원으로 이제 정선의 카지노도 가서 거기 있는 것들 다 해보고 경마장도 가서 해봤고 온라인으로 돌아가는 유행하는 이제 도박들 웬만한 거는 다 해봤습니다. 이제 그걸 해보니까 이제 상담을 할 때 이제 찾아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도 알겠고 그 돈을 잃었을 때 그 기분이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겠고 그래 이런 스타일이라서 그런 차원에서 이 점성학이나 이 명리학이나 풍수, 주역 그러니까 이런 역학의 종류들을 궁금해하고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점성학 컨텐츠를 많이 올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동양인이니까 동양인한테 더 맞는 건 사실 명리거든요. 명리학 사주팔자가 등장하는 훨씬 이제 그 동양의 문화권에서 잘 이해할 만한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편성이 돼 있어서 근데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점성학이나 명리학이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이 시간의 개념, 그러니까 계절을 좀 더 구분하면 절기, 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우주의 에너지나 기운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어떤 다이나믹을 만들어내고 어떤 기운들을 이렇게 흘려보내는지 그 기운의 흐름을 어떻게 읽어내는지에 대한 학문인데 그 점성학에서도 행성이 10개고 10개의 행성이 있고 12별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명리학으로 넘어오면 천간에 10글자가 있고 지지에 12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의 개념이 있고 점성학에서는 밤낮 또는 남녀 이렇게 하면서 음양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성학에서는 5가지 원소 그리고 명리학에서는 오행이라고 해서 목화토금수 오행 그리고 그것들이 뭐 합을 하기도 하고 충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근데 이쪽 점성학에서는 어느 각도로 만나느냐 어포지션으로 만나느냐 스퀘어로 만나느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말이 다르고 소재가 다르지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성 요소가 뜻하는 바와 이런 것들은 맥락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점성학하고 명리학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요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23년도가 개묘년이거든요. 개묘년인데 내년이 24년도 갑진년이 옵니다. 갑진년. 이제 갑은 이제 나무를 의미하고 갑목 나무를 의미하고 진은 이제 토의 기운인데 이게 동물로 치면 용입니다. 용. 근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명리학 선생님들이 이제 다가오는 24년 갑진년의 기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놓으신 영상들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진년의 키워드는 변혁입니다. 변혁, 혁신, 뭔가 새로운 시작, 리셋 이런 의미입니다. 이 진짜가 풍우조화라고 해가지고 이제 비바람이 몰아쳐서 이제 기운이 변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천간의 10글자 그리고 지지의 12글자가 이렇게 콤비네이션 하면서 한 바퀴가 다 도는데 6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갑, 회갑잔치를 하잖아요. 이제 60년, 인간이 60년을 살면. 그래서 이제 이 갑진년, 그러니까 이전의 갑진년은 60년 전이었을 거잖아요. 60년이면 지금 2023년인데, 24년이 되는 거죠. 2024년에서 60년을 빼면 1964년인데 이때 우리나라의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했던 그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글자는 또 이제 우리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동방. 이게 방위상으로는 갑이 동쪽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이 갑이라는 글자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데 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변혁하고 혁신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근데 그게 시작한 시점이 갑진년 근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큰 변화를 앞두고 있고 풍수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별 얘기를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이렇게 올해가 8운의 마지막이고 이제 9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구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또 기가 막힌 게 제가 점성학에서 명왕성 물병자리 시대 이게 이제 그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염소 자리에서 명왕성이 염소 자리에서 물병 자리로 넘어가는 것이 기득권층에 모여 있던 것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흘러간다. 권력이든 돈이든 뭐 어떤 그런 통제력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명왕성이 한 사인에 머무는 게 20년 정도라고, 평균 20년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명왕성이 물병자리에 넘어가는 게 내년 1월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4년 1월. 그 20년을 머무니까 언제까지예요? 44년인가요? 43년이라고 봐야죠. 이 풍수에서 얘기하는 이 운이, 이 구운이 기가 막힙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43년입니다.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양에서 그렇게 시간의 흐름,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기운이나 그 에너지를 파악하는 방법이 동양에서는 이런 형태로 이야기가 되어 오고 있었던 거죠.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파루는 이제 토의 기운이었거든요. 토의 기운인데 이제 구운부터는 화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화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이제 유망해지는 산업은 이때는 이제 파룬 때는 이제 토의 기운이었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잘 됐다라는 거죠. 요 전문가 선생님들 하시는 얘기 들었더니 이제 화의 기운으로 넘어오면 어떤 산업의 발전이 예상되는가 하면은 여기에 전기 전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점성학에서 얘기하는 천왕성이 이제 번개잖아요. 번개, 거기에 전기 전자가 들어가는 건데 그게 맥락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운을 대표하는 색깔이 있는데 색깔이 자주색입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피닉스는 파이의 색깔을 의미합니다 하면서 이제 올린 컨텐츠 있어요. 그 색깔입니다. 이 구운을 대표하는 색깔이 그 색깔이고, 구운을 상징하는 동물이 꿩이거든요. 꿩.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진짜 신기했는데 이게 꿩인데 이것을 설명하는 이제 역학 선생님이 이제 동양에서는 꿩인데 꿩이 이제 장기는 막 깃털이 막 예쁘잖아요. 막 알록달록하고 이게 서양에서는 불사조라는 거예요. 피닉스잖아요. 그 이코노미스트지 보면은 그 새로운 통화가 등장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피닉스 코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파이의 색깔을 의미하는 그 표지도 피닉스였고. 연결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보다가 제가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격압유록이라고 하는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이기도 하고 예언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격압유록이라고 하는 이 역사서 예언서를 경전으로 하는 이제 어떤 종교가 생겨날 만큼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뭔가 잘 맞췄으니까 그런 게 생겨났겠죠. 예언서가 있는데 여기에 청룡재화 원년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요구의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 청룡이 갑진년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이 갑이 여러분들 그 이제 만세력 어플 같은 거 보시면 이 갑자가 초록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푸른색이에요. 이게 푸를 청자잖아요. 그리고 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용띠거든요. 그러니까 진 해에 태어났으면 용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인데 청룡. 이 청룡이 갑진을 의미해요. 갑진년을 의미해요. 갑진년이 이제 만민을 구제하는 원년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격압유록이라는 이 역사서 예언서에 갑진년에
갑진년이 만민을 구제하는 원년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 앞쪽 맥락을 찾아보면 이제 경호월인데 정리하면 갑진년 경호월이 뭐 24년도 6월이에요. 이때가 만민을 구제하는 원년이 된다. 근데 또 이게 제가 또 뭐랑 연결이 됐냐면 너무 복잡해지는데 그 음모론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산타들이 원래 딥스잖아요. 이 딥스하고 vs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게 화이트햇이에요. 트럼프가 이제 수장으로 있는 화이트햇이라고 해갖고 이제 이 화이트햇이 이제 때가 되면 이 딥스를 완전히 싹 척결하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요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 요런 맥락으로 가져가는 이제 음모론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 화이트헤드하고 딥스하고 vs 구도도 똑같이 보고 있어요. 민주주의, 전체주의 두 개 다 장악하고 있는 거, 여당 야당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화이트헤드하고 딥스도 다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페이크인 거죠. 근데 이 화이트햇이 이제 산타들을 척결하는 그 맥락에서 등장하는 게 네세라하고 게세라라는 개념이 있는데 지금 별게 다 나오는데요. 이거 음모론 아시는 분, 그러니까 예전에 댓글로도 요거 질문하신 분이 계셨었어요. 네세라, 게세라. 근데 여기서 일반 대중들이 이 네세라, 게세라의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 가장 기대하는 게 뭐냐면 부채 탕감이에요. 부채 탕감. 부채를 탕감하는 거예요. 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부채 탕감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 저는 허황된 얘기로는 또 보고 있지 않은 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만민을 구제하는 원년이라. 만민을 구제. 그러니까 뭔가 구제한다는 거는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탕감해 주는 거는 도와주는 거랑 맥락이 같잖아요. 근데 이 24년 6월이란 말이죠. 제가 이 24년 6월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드라마나 영화에서 찾은 사인들 중에 큰 이벤트가 있긴 있을 건데 그게 언제쯤일까 고민하면서 찾았던 어떤 시기하고 얼추 맞물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지금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24년 6월, 그러니까 갑진년 경호월 24년 6월은 그 제가 이 타임테이블 만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개화의 사인 들어가는 게 24년 4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개화의 사인을 진입한 이후란 말이죠. 24년 6월이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요거에 근거해서도 뭔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간이고, 이 갑진년이 의미하는 그 변혁과 혁신, 리셋, 새로운 시작 이런 것들. 근데 이 또 만민을 구제하는 것이 이때쯤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외에도 이제 몇 가지가 제 나름대로는 근거가 조금 더 있는데, 어쨌든 24년에는 이게 이 갑자가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하면서 첫 글자잖아요. 첫 글자라서 뭔가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뭐 리셋이나 혁신 변형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게 이 명리학에서 보면 이걸 이제 십성이라고 하는데, 이 갑이란 글자한테 이 진이란 글자는 편제에 해당하거든요. 편제는 이제 편자는 이제 치우칠 편자를 쓰고 이제 뒤에 쟤는 돈과 관련된 건데, 그렇게 큰 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큰 기회, 큰 판이 짜여지는 거예요. 큰 판이 짜여지는 것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큰 기회가 다가오는 거죠. 그게 이제 갑진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요 이제 나름대로 이제 많은 신도들까지 모을 만한 어떤 나름대로의 위력이 있는, 여기 이제 격암유록이라고 하는 예언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특정하고 있는 달이 갑진년 경월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단순히 요것뿐만 아니라 다른 출처에서 제가 모아놓은 소스들하고 또 기간이 약간 겹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에 조금 더 임박했을 때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 11월이 미국 대선이거든요. 근데 미국 대선 전에 로 조금 예상이 되는데 그게 이제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6월부터 11월까지면 한 4개월, 5개월 정도의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염두에 두어지는 거죠. 이 24년 6월이라는 기간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점성학적으로 몇 번의 컨텐츠를 올리면서 24년도에 이제 물병자리의 명왕성이 들어가면서 움직여질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동양적인 버전으로 가지고 와서 풍수나 주역, 명리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신기하게 더 이렇게 겹쳐지고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부분들이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신기했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확신?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내용이라서 가지고 있다가 그동안 이제 계속 댓글 남겨주시고 기다려주시는데 이제 제가 영상 못 올려가지고 죄송한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렇다고 앞으로 자주 올릴 수 있을 여건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번잡스럽게 막 이렇게 슬라이드도 많이 준비하라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설명은 드렸지만 어쨌든 이러한 기운들이 이제 24년도에는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모더들이 파업했다라는 내용도 커뮤니티에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다들 크게 신경 안 쓰시죠? 그냥 우리는 열심히 채굴 하면 됩니다. 열심히 채굴 하면 되고 생태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면서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큰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간간이라도 찾아뵈면서 영상으로 인사를 드려야 될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거 통해서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 중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혹시 있으면 그런 것들은 짧게라도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도 안 올라오는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구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